자, 그럼 이제 곱하기 연산자 볼게요. 자, 곱하기는 우리가, 자, X기호로 써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곱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요, X기호가 없기 때문에, A, 별표, B를 쓰는데 별표로 우리가 곱하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 연산자라고 부르시면 될 거고요. 영어로는 multi-complication 이라고 부를 거예요. multi-complication. multiplication구나. multiplication. 이거는 찾는 게 빠를 것 같아. 이게 철자가 길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막 쓰느냐. multiplication.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은 분명히 개발자들하고 협업하실 거거든요. 곱하기라고 해도 되는데 꼭 저렇게 불러요. 멀티플리케이션 뭐 그런 식으로. 자, 이 별표는 뭐라고 또 부른다고요? 쟤는 에스터리스크. 참 희한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개발 관련된 일 협업하는 사람들 회사 두 군데 다녀봤고, 그리고 세 번째 일하는 데서는 외주로 주었고, 외주로 온 사람들만 세 명을 만났는데 다 그래 다. 저거 별표라고 안 읽어요 이거. 저걸 꼭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곱하기는 꼭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읽고. 예? 에스터리스크. 예. 그래서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저거 읽는 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Shift 누르고 숫자 누르면은 나오는 것들 있고 그러잖아요. 뭐 느낌표, 골뱅이, 샵 이거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자,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신 것도 괜찮아요. 자, 곱하기 연산자 딱히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A하고 B 곱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예? 다시. 예. 문자 역시 연산 못해요.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 쓰는데 이것도 역시 문자 연산 못합니다. 얘는 나누기 연산자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디비전 디바이드라고 읽는데 자, 개발자들은 이거를 디비전이라고 해요. 디비전. 이것도 설명은 딱히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예, 이것도 역시 문자 연산 못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자, 저거는 우리말로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해요. 자, 저거를 우리는 모듈러스라고 부릅니다. 모듈러스.
자, n은, 자, 좌항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을 연산하는 연산기호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래다가 br 하나 쓰시고 7 나누기 3 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7 나누기 3 요렇게 우리 해봤죠. 그러면 3일은 3, 3이 6 하면은 7에서 6을 빼가지고 1이 남죠. 그리고 소수점을 갈 거면은 0 내려가지고 3, 3은 9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이 나머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머지 1 이렇게 초등학교 때 써봤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나머지 값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 나누기가 아니고 7 모듈러스 나머지 3 그러면은 이건 값은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언제 쓰느냐 해서 한번 보면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 아까 했던 거예요. 42-1. 자, 우리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앞에 있는 숫자가 변하는 변수고 뒤에 있는 수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1 모듈러스 5 하면은 값이 1이 나와요. 자, 볼게요. 1 나누기 5를 하면은 5는 1로 나누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1이 나온단 말이에요. 5, 0은 0이 나올 거고 못 나누니까 그러면은 바로 나머지가 1 나올 거죠. 그러면은 2 모듈러스 5는 못 나누니까 해도 2가 나머지가 나올 거고 3 모듈러스 5는 3이 나오고 4 모듈러스 5는 4가 나오고 5 모듈러스 5는 0이 나오고 6 모듈러스 5 하면은 뭐가 나와요? 다시 1이 나오고 그쵸? 7이면 2가 나오고 자, 뭐예요? 숫자가 계속 로테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어디에서 이거 많이 쓸까요? 네이버 여기 메인 화면에 봐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자, 처음에 1이죠. 자, 이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1씩 증가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에서 1이 더해지면은 2겠죠. 2에서 1이 더해지면 3일 거고 4일 거고 5일 거고 또 누르면은 6이 나와야지 되는데 다시 1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듈러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뒤에 B의 우항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항에 들어있는 값이 5라면 우리는 0부터 1, 2, 3, 4까지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죠. 자, 만약에 우항의 값이 7이라면요. 0부터
6가지의 수, 총 7개의 수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로테이트를 5에서 할 건지 7까지 할 건지 그거 정할 때도 우리는 저 뒤에 숫자를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선술 연산자에선 저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자, 그럼 그 아래쪽에 이제 대입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FST 자식으로 레전드 넣을 거고요.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 자, 46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면은 대입 연산자는 연산된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대입 연산자의 종류를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해서 총 5개의 연산자가 보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정리하지 않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ul 자식으로 li 곱하기 2개죠. 그리고 안에다가 h3과 p 태그 만들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equal b는 붙어서 a equal b는 말 그대로 얘를 대입 연산자라고 불러요. 저 말 그대로 equal이라고 부르겠죠. equal. 자, 근데 수학에서는 쟤를 equal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저거를 대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항에 우항을 대입하다.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그냥 저장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항 A에 우항 B를 저장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연산에는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산술 연산자라고 해서 총 5개의 산술 연산자를 봤고요. 얘까지 해가지고 총 6개의 연산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그러면 얘네가 연산식에서 한 줄로 얘네가 한꺼번에 쭉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수분자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 곱하기 2 더하기 3 빼기 2 나누기 2. 자, 요거를 요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연산을 하는 거가 어떤 걸까요? 곱하기를 먼저 연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먼저 할 거고. 그러니까 즉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연산이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온다면은 먼저 연산을 해야지 되는 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곱하기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더하기예요? 나누기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죠. 그리고 빼기죠. 예. 이게 연산 순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쵸. 나누기,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빼기,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연산자 하나 또 있죠. 뭐가 있죠? 이퀄. 그쵸. 이거.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자, 이거 한번 연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이렇게 했듯이 이 순서대로 연산을 하시게 될 거고 이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연산자들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A는 3이고요. 여기다가 A 더하기 5면은 자, A에 들어있는 값은 얼마예요? 응? 얼마일까요? A에 들어있는 값은 몇일까요? 몇일까요? 자, 먼저 여기 A에는 3이 대입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산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A하고 A에는 값이 각각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3 이퀄 3 플러스 5를 이제 연산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연산하는 게 뭐예요? 더하기죠. 그러면 3 더하기 5는 8이죠. 8을 3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3은요. 제거되고 8로 값이 대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저거는 8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산의 우선순위 순서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될 거고요. 자항의 우항을 대입하다 혹은 저장하는 식을 쓸 거고 얘네들은요 다른 연산자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 가장 마지막에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뭐 딱히 설명은 이걸로만 해도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요, 아까 보았다시피, 자, 얘는 개념이 앞에 값이 3이 들어있던 뭐가 들어있던 대입을 하면은 새로운 값으로 얘를 덮어 쓰죠. 그래서 얘는 개념이 덮어쓰기 개념, 오버라이트 개념이에요. 오버라이트.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볼 거는요. A 더하기 이퀄 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더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읽을 때는 더하기 대입 연산자라고 읽을 거고요. 이거를 플러스 이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거가 자, 값을 어떻게 대입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즉 덮어쓰기라고 하면 얘는 값을 추가를 하는 인서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자, 만약에 문자로 문, 이거는 여기 스크립트에다 써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자,
우리 최종적으로 콘솔 로그 변수 뒤에 저장된 거를 우리는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더하기 대입 연산자 쓰고 이렇게 플러스 해서 넣으시면은 뒤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에다가는요, 문자로 문이라고 하는 거 넣을 거고, 아래에다가 변수 뒤에다가 A 플러스 성 넣으면, 자, A는 문자 문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성이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은 얘는 결합 연산자가 실행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대입 더하기 연산자에서 저기 콘솔에서 보았을 때는 문성만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다가 d 플러스 이퀄 키라고 해서 넣고 확인해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요. 문성 키라고 보일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만 썼다라고 하면은 뒤에 들어가는 거 앞에 뭐가 들어있던 간에 키가 덮어 써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해보면은 자, 클리어 콘솔하고 이거 뭐야? 이거는 안 지워지네. 지워버리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더하기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나온 문자는 문성희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난 또 뒤에다가 플러스 대입 연산자 넣어서 반가워요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또 추가를 한다면 앞에 있는 게 쭉 계속 글씨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성희 반가워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43번째 줄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얻을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자,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오버라이트 개념이다라고 하면요. 더하기 연산자는 값을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인서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가 아니고 값을 계속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니까는 얘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죠. 뒤에 d를 더하기 여기다가 느낌표를 3개를 더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도 여기에서 대입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똑같이 애가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문성이 반가워요 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 또 결합이 돼 가지고 결합된 상태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든 얘가 덮어 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보여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즉 위에 써놓은 건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요거를 써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A 이퀄 A 더하기 1의 자, 약식 표현으로 예, 약식 표현으로 A 더하기 이퀄 1 이렇게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들어가 있는 값은요. 자, insert 추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 뒤에 보시면은 증감 연산자라고 나옵니다. 증감 연산자. 자,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나중에 반복문 나올 때 얘를 하시는 게 좋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증감 연산자 들어가는 칸만 FST 레전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증감 연산자로 써놓고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 FST 자식 레전드에서 여기서 볼 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몇몇 개만 보시면 되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의 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책 5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가 더 들어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자, 가장 중요한 3개, 그리고 플러스로 1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데 알면 좋은 거.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걸 먼저 볼 겁니다. UL, LI 곱하기 4, 그리고 자식으로 H3과 P 태그. 자, 4개가 들어가요. 자,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좌항과 우항의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 가리는 거예요. 자, A 이렇게 놓고 B 넣으면 자, 우리 이거 HTML에서는 이거 어떤 기호잖아요. 꺽쇠. 그래서 얘를요 M% 자, LT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얘네들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얘네 모양이 자, 아래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거는 좌항 A는 B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읽죠? 자, 그래서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산술적으로 우리가 따질 거야, 산술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자, 100 꺽쇠 놓고,
50 넣으면, 자, 좌항 100은 우항 50보다 작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100은 50보다 작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요. 자, 거짓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숫자로 거꾸로 50은 100보다 작다는요. 이거는 참이죠. 결과는 참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우리가 뭐라고? false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참을 우리는 tr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두 가지를 얘를 논리형 데이터라고 해요. 논리형 데이터. 참 거짓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엇 보다 작다라고 하는 자, 명제, 논리 명제를 쓸 거고요. 얘를 읽을 때는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리스덴이라고 읽어, 리스덴. 자, 그럼 저 기호가 다른 것도 있겠죠? 반대쪽으로 된 거. A, M%, GT, 세미콜론, B. 이거는 다 알다시피 무엇보다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논리 명제로서 읽을 때는 greater than 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냥 great than 하면은 위대한이죠. 위대한. 이거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는 greater than 이라고 해야 돼요. 맞죠? 장기씨. 맞죠? 음. 그래서 얘도 명제형으로 자, 좌항은 왼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좌항은 우항보다 크다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항은 좌항보다 작다라고 읽어도 명제로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쵸? 우항부터 읽게 되면은 우항은 좌항보다 크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 이렇게 왼쪽서부터 쭉 읽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이거를 사실 논리 명제라고 하죠. 실은 논리 명제. 그래서 얘는 논리형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크다, 작다가 있으면 우리는 또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다를 이퀄 하나를 썼지만요. 자, 이퀄 하나를 써버리면 우리는 자, A에 B를 대입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이퀄을 하나를 더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다라고 해요. 같다. 자, 말 그대로 얘는 더블 이퀄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요, 더블을 약식으로 dbl이라고 표기를 해요. dbl. 참고적으로 알아둘게요. 그래서 더블 이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블 이퀄. 그래서 쟤는 좌항과 우항은 같다라고 하는 얘도 역시 명제고요. 그래서 정말 같으면 참이 나올 거고, 같지가 않은데 같다라고 하면은 거짓이죠. 그러면 false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 100과 문자 100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앞에 거는 숫자형 데이터고 뒤에 거는 문자형 데이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형 데이터에서 요거는 문자로 간주하자라고 한 거죠. 간주. 예. 그러니까는 인라인 블럭일 경우에는 이거 그냥 둘 다 애매한 상태니까 아니라 그냥 인라인으로 간주하자. 왜 그 사이에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여백이 들어있지 않냐. 인라인으로 그냥 보는 게 맞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문자로 간주하자라고는 그랬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얘를 읽을 때도 100이라고 읽을 거고 얘도 100이라고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았을 때는 얘네 두 개는 같다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자, 값의 형태와 상관없이 같다라고 저거는 판독을 하기 때문에 true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에 상관없이 네, 얘는 자,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BRT 하나 넣어주고 자 이게 자료형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앞에 거는 100이라고 읽는 게 맞고 뒤에 거는 문자기 때문에 100이라고 읽어야 된다. 왜?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우리가 쓴다면은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랑 어떻게 같아? 자, 그래서 자료형까지 나는 정확하게 판독을 하겠다 그러시면요. 트리플 이퀄을 넣어서 얘를 판독을 하면은 여기서는 자료형까지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얘는 자, 다름으로 거짓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우리가 같다라고 읽는다면은 얘는 완전 같다라고 할 거, 완전. 그래서 이거는 자료형까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저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십시다. 자, 그러면 같다가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겠죠. 자,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느낌표 equal b 넣어서 얘는 자, 다르다 또는 아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거는 not equal이라고 읽어요.
not equal. 자, 그럼 이 느낌표는 저 느낌표만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거를 not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이 느낌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not의 개념을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산기호에서 자, 연산기호로 느낌표는 자,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혹은 무엇을 제외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표 이퀄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같다. 그러니까 즉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느낌표만 여기 뒤에다가 쓰면은 A를 제외한 A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속성값 여러 개 쭉 있는데 거기다가 속성값 기호 앞에다가 느낌표 써놓고 블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블럭을 제외한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요소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어차피 저 느낌표는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저거를 써가지고 무언가 예제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저거 분명히 낫 쓰실 거예요, 낫을. 그래서 자, 구태여 한번 나중에 저거를 통해서 예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그때 낫, 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 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자, 와우. 진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자. 그 아래 또 이렇게 단항 뭐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뒤에는 사망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자, 논리 연산자는 우리가 전에 몇 번 써봤어요. 언제 써봤냐면은 사이트 분기점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자, 그래서 그때 자, 미디어 코리아 할 때 스크린 엔드 해서 뭔가 썼었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엔드 보이시죠? 오와 엔드 not 이렇게가 있으면 자, 얘네들을 우리가 쓰는 건 어느 특정한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범위를.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언제 쓸 거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걔를 구현을 할 건데 걔가 데스크탑에선 보이지만은 모바일에선 그 기능이 실행이 돼서는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걸 그때 쓸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해놔도 그때 가면 이거 다 까먹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쉬운 연산자만 지금 해도 괜찮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jQuery로 그 반응형을 만들 때 그때 얘는 다시 한번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리 연산자 일단 건너뛸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연산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제어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제어문.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